자, 이번에 읽어볼 얘기는 충격, 얼마 전 유출된 포켓몬 폐기된 설정 모음입니다. 2024년 10월 13일 게임프리크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으로 유출된 포켓몬 세계관 구상 단계에서 폐기된 설화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인간 소녀를 납치해 아이를 낳게 한 블레이범 설화, 라프라스와 인간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의 설화, 인간 여성을 납치해 아이를 낳게 한 발바로 설화, 사람들을 찢어 죽인 링곰 설화, 날생마와 결혼한 인간 사냥꾼 설화, 사냥꾼 가족과 켄타로스 설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을 설화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폐기된 지 오래인 자료인데 그 내용들이 기존 닌텐도의 어두운 설정, 괴담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수위가 높은 기괴하고 끔찍한 내용이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잡설은 그만하고 이제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읽어볼 포켓몬 설화는 인간 소녀를 납치해 아이를 낳게 한 블레이범 설화입니다. 블레이범이 이렇게 생겼죠. 앞에는 이제 어릴 때고 뒤에가 이제 성체 블레이범인데 이 블레이범이 인간 소녀를 납치해 아이를 낳게 한 거죠.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사람과 포켓몬의 경계가 모호하던 시절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소녀가 장작을 얻기 위해 산에 올랐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잘 마른 나무를 발견한 소녀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소녀는 길을 잃었다. 주변에는 블레이범의 배설물이 나동그라져 있어 소녀는 몹시 불안해졌다. 둘러보니 저 너머에 한 사내가 씻고 있었다. 도무지 마을 사람과 닮은 구석이 없었으나 용모가 매우 수려한 청년이었다. 남자가 말했다. 길을 잃었구려. 내 비록 내려가는 길을 알고는 있으나 지금 그 몸 상태로는 가는 도중에 밤이 되어버릴 거요. 내일 아침에 데려다 줄 테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쉬고 가오. 소녀는 어쩔 수 없이 사내의 말을 따랐다. 사내는 소녀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해가 질 무렵 둘은 큰 동굴에 도착했다. 여기가 우리 집이오. 배고프죠? 잠시만 기다리시오. 사내는 그리 말하고 동굴을 나섰다. 얼마 후 저 멀리 산이 붉게 빛나고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 사내가 붉은 열매를 잔뜩 들고 돌아왔다. 사내가 말했다. 오늘은 이걸 먹고 주무십시다. 행여 나보다 먼저 일어나게 되더라도 내 얼굴을 보지 말아주시오. 다음날 아침 소녀가 깨어났을 때 사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사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누워 기다리기로 했으나 결국 다시 잠이 들고 말았다. 사내가 깨우는 소리에 소녀는 눈을 떴다. 밖을 보니 또 해가 기울고 있었다. 오늘은 초록색 열매를 먹도록 하오. 잠시만 기다리시구려. 사내는 그리 말하고 동굴을 나섰다. 얼마 후 저 멀리 산은 붉게 빛나고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 사내가 초록색 열매를 잔뜩 들고 돌아왔다. 사내가 말했다. 오늘은 이걸 먹고 주무십시다. 행여 나보다 먼저 일어나게 되더라도 내 얼굴을 보지 말아주시오. 소녀는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으니 어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사내는 크게 하품하며 소녀의 머리를 톡톡 두드렸다. 그러자 소녀는 가족도 집도 새하얗게 잊어버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초록색 열매를 먹고 잠에 들었다. 다음 날도 두 사람은 해가 질 무렵에 잠에서 깨어났다. 사내는 열매를 따오고 둘이서 먹고 잠에 들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던 나날 이윽고 소녀는 사내가 블레이범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겨울이 다가오자 블레이범은 동굴을 더욱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소녀에게 말했다. 장작으로 쓸만한 나무를 가져와 주오. 가능한 나무 높이 있는 나뭇가지로. 소녀는 블레이범의 말을 따르려 했지만 높은 나무는 무서운지라 낮은 나무밖에 오르지 못했다. 나뭇가지를 몇 개 모아 가져가자 블레이범이 말했다. 이렇게 낮은 것들만 꺾어왔다간 필시 사람들의 눈에 들키고 말 것이오. 눈이 내리고 두 사람은 더 깊어진 동굴에서 머무르며 생활했다. 먹을 건 지천에 널려 있었고 가끔 일어나 밥을 먹고 다시 자면 되는 삶. 어느 날 눈을 뜨자 소녀는 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며칠 밤낮이 지났다.
소녀가 깨어나자 블레이범이 말했다. 당신의 아버님께서 당신을 찾고 있어. 하지만 아내가 된 당신을 돌려주고 싶지 않으니 이렇게 된 이상 아버님과 싸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오. 소녀가 말했다. 안 돼요. 우리 아버지를 죽이지 말아요. 당신이 제 가족을 죽이고 만다면 제가 어찌 당신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은 나가지 말고 여기서 쉬다가 잠자리에 들도록 해요. 알았어. 우선 잡시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블레이범이 소녀를 깨우며 말했다. 아버님께서 바로 앞까지 와 있어. 어서 나가보시오. 소녀가 밖으로 나가자 주변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소녀는 낮은 나무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렸다. 동굴로 돌아와 보니 블레이범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색이었다. 당신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렸으니 곧 아버님께서 이곳에 찾아올 것이오. 곧 나는 아버님께 그릇된 행동을 할지도 모르오. 만약 내가 죽으면 내 눈과 목소리와 마음을 거두어 내가 죽은 곳에 불을 놓아 함께 태워주시오. 그리고 타올라 재가 될 때까지 이 노래를 불러주시구려. 소녀가 말했다. 안 돼요. 아버지를 죽이지 말아요. 제발 그만해요. 차라리 당신이 죽어주세요. 안녕히. 이제 두 번 다시 만날 순 없을 거요. 그렇게 말하고 블레이범은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큰 소리가 나자 소녀는 밖을 내다보았다. 소녀의 아버지가 블레이범을 죽이고 있었다. 소녀는 밖으로 뛰쳐나와 아버지에게 말했다. 사위를 죽였군요,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그 사내와 함께 살아왔으니 이미 그는 저의 남편과 다름없습니다. 제 남편 블레이범의 눈과 마음과 목소리를 제게 주시어요. 소녀는 블레이범이 죽은 곳에 불을 지르고 눈과 마음과 목소리를 태워버렸다. 그리고 타올라 재가 될 때까지 블레이범에게 배운 노래를 불렀다. 소녀의 아버지는 마을 한켠에 오두막을 짓고 소녀와 아기를 머무르게끔 했다. 어느덧 봄이 오고 마을 청년들은 소녀와 아기를 자주 놀리고 괴롭혔다. 장난은 갈수록 심해져 어느 날엔 블레이범의 모피를 뒤집어 씌우려 하기도 했다. 소녀는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호소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저희를 놀리지 말라고 말해주세요. 그 가죽을 쓰고 만다면 저희는 분명 블레이범이 되고 말 거예요. 지금도 이미 반은 블레이범이니 말이에요. 소녀의 부모가 호통을 쳐도 마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재밌어 하더니 기어코 소녀와 아기에게 블레이범의 모피를 씌워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소녀와 아기가 큰 소리로 짖어대더니 두 사람은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사람들은 깨달았다. 블레이범도 반은 사람이로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블레이범 설화였습니다. 이 설화가 아마존강에 있는 돌고래, 핑크 돌고래 설화랑 유사하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곰나루, 웅진 설화라고 비슷한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설화들이 많잖아요. 이런 설화들에 포켓몬 이름으로만 이제 바꾸면 또 포켓몬 설화가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설화가 포켓몬에 들어갈 뻔한 거죠. 윗선에서 커트돼서 망정이지 이게 됐으면 좀 애들이 좀 동심이 파괴가 많이 됐겠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블레이범 설화였고요. 바로 다음 설화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포켓몬 설화는 라프라스와 인간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의 설화입니다. 이게 라프라스가 어떤 포켓몬이냐면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포켓몬 되게 그 근본 있는 포켓몬이라 얼음이었나? 물과 얼음 타입 포켓몬이죠. 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다. 어느 날 남자는 노랗키를 잡으러 나갔다. 사슴 같은 겁니다. 노랗키. 해안을 걷고 있는데 모래사장엔 라플라스가 있었다. 남자는 라플라스와 어울리고 나서 그것을 바다로 돌려보냈다. 다음 날도 같은 장소에 갔더니 같은 라플라스가 있었다. 남자는 다시 라플라스와 어울린 뒤 똑같이 바다로 돌려보냈다. 며칠이 지나고 남자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 라플라스가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갈 수 없지만 당신의 아기를 보내겠습니다. 당신과 저의 아기예요. 다음날 아침 남자는 라플라스와 만난 장소로 갔다. 거기에 남자아이가 있었다. 남자는 그 아이를 데리고 돌아와 키웠다. 세월이 흘러 남자아이는 청년이 되고 아버지는 죽었다. 청년은 외톨이였다. 어느 날 청년이 사냥을 나서자 해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노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사이좋게 담배 한 개비를 나눠 피우고 있었다. 청년은 숲에 숨어서 낚싯바늘을 만들고 그 근처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때 해안을 보니 샤크니아가 장난을 치고 있었다. 청년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샤크니아들은 일제히 물속으로 사라졌다. 샤크니아는 이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상어 포켓몬입니다. 단지 한 마리의 샤크니아만은 바로 가버리지 않고 주위를 3번 둘러보고 떠났다. 삼해하다 그러니까 샤크니아들이 놀던 곳에 가니 그곳에 큰 칼이 있었다. 청년은 검을 가지고 돌아갔다. 청년은 검을 들고 사냥을 나섰고 링곰을 30마리 죽였다. 링곰은 이제 되게 큰 곰 포켓몬입니다. 청년은 링곰의 얼굴을 베었다. 링곰의 코를 깎았다. 청년이 고기잡이를 하러 가자 많은 잉어킹이 잡혔다. 숲에서 덫을 놓으면 50마리의 꼬리선이 잡혔다. 청년은 항상 검을 들고 다녔다. 칼만 들 뿐 활도 창도 들지 않았다. 어느 가을의 일, 청년은 장작을 찾던 중 길을 잃고 말았다. 혼란스러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어버렸다. 한참을 걷다가 링곰 굴과 마주쳤다. 보니 안에 늙은 링곰이 누워 있었다. 늙은 링곰은 말했다. 자, 들어와서 나랑 같이 눕거라. 링곰과 자는 것은 말이 아니었지만 밖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구멍 속으로 들어갔고 결국 그는 링곰 옆에서 잤다. 그러자 링곰의 굴은 인간의 집이 되었고 집에 차례로 사람이 들어왔다. 방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청년이 보니 사람들의 얼굴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코가 없는 자도 있었다. 청년은 잠들었다. 눈을 뜨자 청년은 늙은 링곰과 둘이서 자고 있었다. 다시 잠들자 꿈속에서 사람들이 모여 다정하게 담배를 돌려 피우고 있었다. 가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다. 늙은 링곰이 말했다. 집에 가고 싶으냐? 집에 가면 곧 마을 근처에서 고래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로 가라. 한 남자를 보낼 테니 검을 두고 2명의 증인을 데려가라. 그런데 너는 왜 그런 일을 벌였느냐? 왜 우리의 얼굴을 베거나 코를 깎았느냐? 눈을 뜨고 링곰 구멍에서 나왔다. 늙은 링곰도 함께 나와 청년을 마을까지 보냈다.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청년에게 어디에 갔는지 물었다. 청년이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은 2 마을 사람을 데리고 해안으로 향했다. 죽은 고래왕을 깜지곰이 먹고 있었다. 깜지곰은 이제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깜지곰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링곰입니다. 깜지곰은 그냥 어린 곰이고 링곰은 이제 나이 있는 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은 고래왕을 깜지곰이 먹고 있었다. 청년의 기척을 느낀 깜지곰은 숲으로 숨었고 대신 커다란 링곰이 나왔다. 링곰이 덤벼들자 청년은 숨겨둔 칼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칼이 걸려 잘 빠지지 않자 청년도 링곰에게 달려들었다. 청년과 링곰은 주먹으로 싸우며 서로의 얼굴을 때렸다. 있는 힘껏 서로의 목을 졸랐다. 둘은 그대로 서로의 숨통을 끊으며 포개지듯 쓰러졌다. 증인인 2 마을 사람은 마을로 돌아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라프라스와 인간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의 설화였습니다. 되게 진짜 설화 같죠? 곰을 이제 마구잡이로 죽이던 한 남자가 이제 링곰이랑 싸우다가 죽은 이야기죠.
근데 그 남자는 라프라스에게서 태어난 아이였다. 라프라스 혼혈의 대모험? 그죠? 이게 또 특이한 걸 보여드릴 건데 라프라스랑 낳은 아이가 아니라 데포무노랑 낳은 아이라는 버전도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설화가. 데포무노랑 어울린 거예요. 남자가. 이것도 좀 뭔가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보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라프라스와 인간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의 설화였습니다. 인간 여성을 납치해 아이를 낳게 한 발바로 설화입니다. 발바로는 이 친구인데 나무늘보를 모티브로 한 동물입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완전 나무늘보 같다가 진화를 하면 이렇게 약간 호전적인 나무늘보로 변하고 여기서 또 진화를 하면 게을킹이 된다고 합니다. 완전 세 보이죠? 아무튼 인간 여성을 납치해 아이를 낳게 한 발바로 설화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옛날 포켓몬과 인간의 경계가 아직 모호했을 때 한 여자와 그녀들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지루했던 그들은 근처 숲에 사는 게을로를 종종 잡았습니다. 그들은 잡은 게을로들로 심한 장난을 벌였습니다. 때로는 재미삼아 죽이거나 눈을 뽑거나 귀를 잘랐습니다. 어느 날 여자는 숲을 혼자 걷다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게을로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잡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그 순간 발바로가 나타났습니다. 그 발바로는 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 도망치려고 했지만 다친 다리가 너무 아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귀가 찢어진 발바로는 그녀를 보고 갑자기 공격을 했습니다. 여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낯선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나무로 둘러싸인 맑은 호수가 있었고 그곳에는 많은 게을로와 발바로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모든 포켓몬들은 몸 어딘가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자와 그녀의 친구들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게을로들 중 일부는 시체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여자와 그녀의 친구들이 죽이고 버린 게을로들이었습니다. 발바로들은 그 시체들을 호수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게을킹이 나타났습니다. 이 게을킹도 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것이 자신이 전에 본 것과 같은 발바로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공포에 휩싸여 다시 기절했습니다. 여자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집 근처 숲 입구에 있었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그녀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얼마 후 그 여자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게을로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버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멈추고 게을로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를 걱정한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의 집 근처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한 게을로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 여자의 아이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 게을로를 붙잡아 가슴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 시체를 가지고 그 여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게을로를 보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게을로의 시체를 끌어안고 숲속 깊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당황하여 그녀를 쫓았습니다. 그들이 숲속 깊이 들어가자 주변이 갑자기 열리고 맑은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많은 게을로와 발바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호수 앞에 서서 게을로의 생명 없는 몸을 끌어안고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후 그 여자의 친구들은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했던 것처럼 게을로들을 동료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간 여성을 납치해 아이를 낳게 한 발바로 설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잘못을 먼저 했잖아요. 나무늘보 괜히 어린 나무늘보 잡아가지고 귀 자르고 요 자르고 요 자르고 눈 자르고. 근데 그것도 충격적이고 게을킹이 이 여자랑 어울린 거겠죠. 그러니까
말로 하기 어려운 일을 한 거죠. 여자가 그 게을킹의 아이 게을로를 낳았고, 그러니까 인간과 포켓몬은 공생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그런 설화 같은 거죠. 이게 되게 충격적일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설화가 실제 포켓몬 설정에 포함이 될 수도 있었던 거니까 되게 섬뜩한 일이죠. 자, 다음 포켓몬 설화입니다. 사람들을 찢어 죽인 링곰 설화입니다. 링곰은 사람을 찢어. 링곰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생긴 곰 포켓몬이죠. 인간과 포켓몬의 관계가 모호했던 옛 시절, 북쪽 끝에 한 마을이 있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실력을 가진 사냥꾼은 링곰과 깜지곰을 잡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사냥꾼은 하루에 10마리의 링곰과 더 많은 수의 깜지곰을 잡았다. 죽인 링곰의 모피를 벗기고 그것들을 팔며 살아갔다. 모피를 벗기고 남은 시체는 마을 변두리, 수풀에 버려뒀다. 모피는 좋은 돈벌이 수단이 되었기에 아내는 사냥꾼에게 더 많은 사냥감을 잡아오라 했다. 사냥꾼은 더 많은 사냥감을 잡기 위해 새로운 사냥 도구를 손에 넣었다. 그것은 매우 날카로운 칼이었다. 칼을 들고 사냥에 나서자 링곰들은 몹시 겁에 질려 아주 간단히 죽일 수 있었다. 그래서 더 많은 모피를 구할 수 있었다. 너무 많이 잡다 보니 이윽고 모피는 팔리지 않게 됐다. 팔다 남은 모피는 마을 변두리 숲풀에 버렸다. 그럼에도 사냥꾼과 그의 아내는 링곰을 사냥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모피를 계속 채취했다. 사냥꾼 부부에겐 아들이 한 명 있었다. 가을 어느 날 사냥꾼의 아들은 아버지 대신 사냥을 나섰다. 집을 나설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칼을 빌려줬다. 하지만 아들이 아무리 숲속을 찾아봐도 링곰도 깜지곰도 만날 수가 없었다. 아들은 링곰이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 굴을 찾아 들여다봤다. 그러나 어느 굴 안에도 링곰은 없었다. 해가 지고 달이 얼굴을 내밀 무렵 아들은 사냥을 포기하고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다. 아들이 마을 쪽 하늘을 바라보니 마을 위 하늘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아들이 마을에 다다르자 온 마을의 집들이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 곳곳에서 수많은 링곰들이 날뛰고 있었다. 링곰들이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다녔다. 그리고 타오르는 집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에게 덤벼들어 차례대로 죽이고 다녔다. 마을 곳곳에 몸이 찢긴 사람들의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다. 아들은 부모님이 걱정되어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집 앞에 다다르자 유난히 커다란 링곰이 아버지를 붙잡고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가죽이 벗겨진 어머니의 주검이 나뒹굴고 있었다. 아들이 칼을 들자 링곰은 외치듯 말했다. 네 아버지는 잠든 사이에 우리들을 죽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서워 잠을 잘 수도 없었다. 네 아버지는 그 칼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을,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죽였다. 우리는 도망칠 수 없었다. 네 아버지는 모피를 벗긴 우리들을 대충 버려버렸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죽은 뒤에도 아직 이 마을에 있다. 다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아들은 칼을 내려놓고 말했다. 확실히 네 말이 맞다. 확실히 화를 내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너희의 모피를 입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갈 수 없다. 얼어 죽고 만다. 그래서 너희들이 필요하다. 너희에게 나무 열매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너희에게 잉어킹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 땅을 파서 굴을 만드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 그걸 그저 내 어머니와 아버지는 너무 과하게 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칼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용서해줘. 아버지를 죽이지 말아줘. 그러며 아들은 칼을 땅바닥에 힘껏 내려쳤다. 그러자 칼은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그걸 본 링곰은 말했다. 죽은 우리 가족들은 아직 여기에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여기서 헤매고 있다. 그러니 너에게 내 아이를 맡기겠다. 너는 그 아이와 함께 살아라. 언젠가 다 큰 내 아이가 이 마을을 헤매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줄 때까지. 말을 마친 뒤 링곰은 붙잡고 있던 아버지의 팔을 깨물어 부수고 아래로 내려놨다. 그리고 링곰들은 마을을 떠났다. 다음 날 밤 마을 사람들은 죽은 가족들을 마을 근처에 있는 큰 강에 공양하며 명복을 빌었다. 큰 강의 수면에는 커다란 달이 비치고 있었다. 아들도 어머니의 죽음에 어머니가 좋아하던 예쁜 기모노를 입힌 뒤 강에 가라앉혔다. 그러자 어머니의 주검 주위에 수많은 잉어킹들이 모였다. 잉어킹들은 어머니를 업은 채 달이 비치는 강 저편으로 사라졌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니 집 앞엔 한 마리 깜지곰이 있었다. 양 팔에는 많은 나무 열매들을 품고 있었다. 아들은 깜지곰을 집으로 초대했다. 아들이 나이가 더 많았기에 그 깜지곰은 아들의 동생이 됐다. 다음 날부터 깜지곰 동생은 매일 나무 열매를 따러 나갔다. 아들도 함께 나갔다. 따온 나무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와 그것들을 소중히 모아뒀다. 이윽고 주위가 눈으로 뒤덮여 나무 열매를 따기 힘든 철이 되었다. 깜지곰 동생은 종일 집에서 잠을 자며 살게 됐다. 아들도 함께 잠을 자며 지냈다. 둘은 가끔 눈을 뜰 땐 모아놨던 나무 열매를 먹은 뒤 다시 잠에 들었다. 어느 날 아들이 깨어나니 동생 깜지곰은 훌륭한 링곰으로 진화해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봄이 찾아왔다. 어느 날 아들의 아버지가 병으로 죽었다. 날이 저물자 아들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주검을 강에 공양하러 갔다. 큰 강의 수면에는 커다란 달이 비치고 있었다. 아버지의 주검을 강에 가라앉히자 주검 주위에 수많은 잉어킹들이 모였다. 잉어킹들은 아버지를 업은 채 달이 비치는 강 너머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강둑에 링곰 한 마리가 나타났다. 링곰은 아버지 주위에 몰린 잉어킹 중 한 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것을 입에 문 채 떠나갔다. 봄이 되자 링곰 동생은 아들에게 사냥하러 가자 말했다. 아들은 나무로 활과 화살을 만든 뒤 둘이서 나섰다. 링곰 동생은 링곰들이 모이는 장소로 안내해줬다. 그곳은 아주 맑은 호숫가로 서쪽과 동쪽에 링곰들이 모여 있었다. 링곰 동생은 아들을 동쪽 끝으로 데려갔고 크게 울부짖었다. 그러자 한 마리의 늙은 링곰이 일어나 아들에게 말했다. 모피가 필요하다면 여기 있는 링곰을 사냥하게. 하지만 서쪽에 있는 링곰 그리고 깜지곰은 사냥해선 안 되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겠다면 나를 사냥하게.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활을 겨누었다. 링곰은 도망치지 않고 화살을 맞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링곰은 오늘 사냥한 사냥감이 누구인지 알려줬다. 그것은 링곰 동생의 증조 할아버지였다. 모피를 벗겨낸 뒤 주검에 깨끗한 기모노를 정성스레 입혀 부모의 주검과 마찬가지로 강에 공양했다. 아들은 그 후로 필요할 때만 사냥을 나갔다. 약속대로 호수 동쪽 끝에 있는 링곰만 사냥했다. 사냥감이 되는 것은 모두 수컷 링곰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더 지난 어느 날 밤 아들이 장작을 주워 집으로 돌아오니 동생 링곰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다. 형의 기척을 눈치챈 동생 링곰은 말했다. 이 춤이 끝날 무렵에 저는 이 마을을 헤매고 있는 우리 가족 모두를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되면 마을 한가운데에 큰 불을 피워주세요. 그리고 제 눈과 심장과 목소리를 그 불 속에 태워주세요. 제 그것들이 전부 타버릴 때까지 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춰주세요. 아들과 링곰은 새벽녘까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 태양이 떠오르기 조금 전에 동생 링곰은 잠자듯 조용히 숨을 거뒀다.
아들은 동생 림곰의 말대로 마을 광장에서 큰 불을 지폈다. 동생 림곰의 주검에서 눈과 심장과 목소리를 갈무리했다. 그것들을 불 속에 넣고 노래하며 춤추기 시작했다. 큰 연기가 치솟았고 그것은 산을 향해 흘러갔다. 산에서 링곰들이 멀리 짖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연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멀리서 우는 소리가 산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여기까지가 사람들을 찢어 죽인 링곰 설화입니다. 사람들을 찢어 죽였다지만 이 아빠 사냥꾼이 나쁜 놈이었죠. 필요도 없는데 모피 벗기고 버리고 그냥 필요 없는 불필요한 사냥을 했으니까. 내 아들은 그 정신머리가 박힌 친구였어가지고 이제 링곰과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되었다. 화해를 했다. 뭐 그런 되게 좋은 설화였습니다. 아무튼 링곰 설화 재밌었습니다. 자, 이번에 읽을 포켓몬 설화는 날생마와 결혼한 인간 사냥꾼 설화입니다. 날생마는 이제 이렇게 생긴 친구죠. 포니타, 어릴 때는 포니타였다가 진화하면 날생마가 되는. 근데 이 친구와 결혼한 인간 사냥꾼이 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포켓몬의 관계가 모호했던 옛 시절, 산기슭에 풀밭과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의 서쪽과 동쪽에는 두 사람이 살았어요. 두 사람은 포켓몬을 사냥하며 살았습니다. 서쪽에 사는 남자는 특별히 숙련되지는 않았지만 사냥 규칙을 엄격하게 지켰죠. 동쪽에 사는 남자는 숙련된 사냥꾼이었지만 종종 이러한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서쪽에서 온 남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평원에서 무성한 갈기가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는 날생마를 보았습니다. 서쪽에서 온 남자가 활시위를 당기려 하니 날생마가 말했어요. 우리에겐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죽으면 이 평원에는 우리 중 누구도 남지 않을 겁니다. 서쪽에서 온 남자가 화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갈기를 원한다. 그러니 아내가 되어주지 않겠나? 그렇게 날생마는 서쪽에서 온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약 2달 후 포니타가 평원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서쪽에서 온 남자는 아내 날생마의 등에 올라타 평원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날생마의 등에 올라탔다라는 얘기가 쇼킹하죠? 그러다 그들은 많은 날생마와 포니타가 쉬고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제 남편입니다. 필요하면 사냥해도 돼요. 조심스럽게 사냥하면 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암컷 날생마나 포니타는 죽이지 마세요. 암컷 날생마는 제 자매이고 포니타는 제 자식입니다. 즉 암컷 날생마는 당신의 처제이고 포니타는 당신의 자녀인 거예요. 며칠 후 동쪽에서 온 남자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평원에 도착했을 때 포니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화살을 쏴 죽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냥감을 찾던 중 날생마를 만났습니다. 암컷 날생마였습니다. 날생마는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동쪽에서 온 남자는 이를 무시하고 화살을 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죽인 날생마의 갈기를 잘라냈습니다. 그는 잘라낸 아름다운 갈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서쪽에서 온 남자에게 이 갈기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갈기를 머리에 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걷는데 지친 동쪽에서 온 남자는 호숫가의 큰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쪽에서 온 남자와 그의 아내 날생마가 호수를 따라 걷고 있을 때 그들은 언뜻 큰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날생마의 갈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수컷입니다. 아이가 없으니 필요하다면 사냥해도 됩니다. 라고 날생마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길로 남자는 날생마에게 화살을 쐈습니다. 사냥감에 다가가자 그는 동쪽에서 온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동쪽에서 온 남자는 날생마 갈기에 쌓여 누워 있었습니다. 이 갈기를 가지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날생마를 사냥할 때는
내가 알려준 규칙을 따르세요. 그 말과 함께 날생마는 서쪽에서 온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평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날생마와 결혼한 인간 사냥꾼 설화인데요. 되게 그 앞에 읽었던 설화들이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죠. 도입부에 이렇게 인간과 포켓몬의 관계가 모호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포켓몬을 사냥할 때에 규칙이 있다던가, 뭐 먼 옛날에는 인간과 포켓몬이 결혼을 한다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네요. 아무튼 날생마 설화였습니다. 자, 마지막 포켓몬 설화인데요. 사냥꾼 가족과 켄타로스 설화입니다. 켄타로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들소죠, 들소. 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꾼 가족이 있었다.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빠와 여동생의 가족이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평소처럼 숲으로 나무 열매를 모으러 나갔다. 아버지와 오빠는 평소처럼 사냥에 나섰다. 여느 때처럼 산을 넘어 들판으로 나가니 그곳에 한 마리의 켄타로스가 있었다. 켄타로스는 엄청난 기세로 두 사람을 향해 돌진해왔다. 겁에 질린 오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버지는 켄타로스 앞으로 뛰쳐나와 오빠를 감싸다 다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재빨리 화살을 쏘았고 켄타로스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아버지는 잡은 사냥감에 다가가자 우선 그 뿔을 잘랐다. 그리고 기도를 올리며 하늘로 던졌다. 그리고 큰 칼로 가죽과 고기를 가르며 아들에게 말했다. 켄타로스를 섬기면 반드시 먼저 뿔을 잘라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라. 다음 날 어머니와 여동생은 언제나처럼 숲에 나무 열매를 모으러 나갔다. 어머니는 늙은 아버지가 부상을 당하셨고 어제 준비한 사냥감이 아직 있으니 오빠에게 쉬라고 하셨다. 하지만 빨리 제 몫을 하고 싶은 오빠는 사냥에 나섰다. 산에 들어서니 그곳에 한 마리의 꼬리선이 있었다. 오빠는 재빨리 화살을 쏘아 꼬리선의 뺨을 꿰뚫었다. 오빠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꼬리선의 꼬리를 잘라 기도를 올리고 땅에 묻었다. 그리고 가죽과 고기를 분리한 뒤 다시 산속으로 나아갔다. 숲 중간에 있는 호수에서 꼬리선을 손질한 칼을 씻고 있는데 호숫가에 마릴이 나타났다. 마릴은 이제 쥐같이 생긴 동그란 포켓몬이죠. 오빠는 재빨리 활을 겨누고 화살을 쏘아 마릴을 처치했다. 오빠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정해둔 마릴의 꼬리를 잘라 기도를 드리고 땅에 묻었다. 그리고 가죽과 고기를 분리한 뒤 다시 산속으로 나아갔다. 산을 넘어 들판으로 나가니 그곳에 또 꼬리선이 있었다. 오빠는 재빨리 화살을 쏘았지만 빗나갔고 꼬리선은 도망갔다. 들판을 지나자 그곳에 한 마리의 켄타로스가 있었다. 오빠는 재빨리 화살을 쏘아 켄타로스를 처치했다. 오빠는 잡은 사냥감에 다가갔고 먼저 뿔을 잘라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는 뿔을 땅에 묻었고 가죽과 고기를 잘라 집으로 돌아갔다. 밤이 깊어질 무렵 집에 도착하니 온 방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켄타로스의 발자국이 있었다. 방 안쪽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너가 켄타로스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너의 엄마와 여동생이 뿔이 나서 켄타로스가 되어버렸다. 켄타로스의 암놈은 절반 인간인 것이다. 뿔을 자르면 인간, 뿔을 뻗으면 켄타로스인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은 전부 켄타로스가 되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아빠와 오빠가 들판에 가니 그곳에는 두 마리의 켄타로스가 있었다. 두 사람을 보자 두 마리는 들판 너머로 달려갔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냥꾼 가족과 켄타로스 설화였습니다. 여기서 오빠가 뭘 잘못했냐면 아버지는 뿔을 자른 다음에 기도를 올리면서 하늘로 던졌잖아요. 근데 이 아들, 이 오빠는 하늘에다 안 던지고 땅에다 묻어버렸죠. 그러니까 약속이 다르니까 이런 뭔가 저주 같은 게 이 가족에게 내려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재밌었고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포켓몬에서 켄타로스의 성비는 무조건 수컷 10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켄타로스를 아무리 잡아도 남자밖에 안 잡혀요. 약간 요 설화랑 좀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켄타로스가 그냥 포켓몬 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소잖아요, 그냥. 근데 일반적으로 신화 같은 데서 켄타로스 하면 이제 반인 반우, 상체가 인간이고 하체는 이제 소고, 이런 걸로 많이 그려지죠. 아무튼 뭐 그런 거랑 연관이 있는 설화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켄타로스 설화였고, 얼마 전 유출된 포켓몬 폐기된 설정 모음,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